기원전 이야기에서 넘어가서 기원 후로 이제 넘어갑니다. 기원 4세기가 되면 소로마 제국이 붕괴하기 시작하죠. 바로 게르만족의 대이동 때문입니다. 게르만족의 이동은 사실은 2세기 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영화 글라디에이터를 보면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가 이민족과 싸우는 모습이 나오죠. 이게 166년도에 쿠아디족, 마르코만니, 랑고바르드 이런 게르만족들이 리메스를 넘어옵니다. 리메스는 로마의 국경선을 말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리메스가 바로 브리타니아에 있었던 하드리아누스 장벽대죠. 이들이 원래 방책이나 이런 성곽으로 만들어졌던 그 리메스를 넘어와서 영토를 차지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점점 로마의 리메스는 라인 도나우강, 즉 자연 국경까지 이렇게 점점 후퇴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들어오고 난 뒤로부터 사실 한 200년간은 사실상 평화적인 관계를 유지해요. 게르만족이 로마의 용병으로 주로 활용을 하죠. 실제로 서고트족이라고 하는 그 비지고트족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 서남부하고 그 다음에 에스파니아에 정착을 합니다. 거기서 톨레도 왕국을 세워가지고 450년에는 로마인하고 동맹을 해서 훈족의 아킬라를 물리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476년도에 오도아케르가 소로마 제국을 폐위시키고 그 다음에 제국의 휘장을 동로마 제국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이 오도아케르를 물리쳤던 것도 사실은 동고트족의 왕인 테오도리크 왕입니다. 이 사람들이 동로마 제국과 합세를 해서 오도아케르를 로마에서 축출을 했죠. 아무튼 이것을 통해서 게르만족은 기독교와 함께 로마를 받아들이면서 그리스 로마 문명의 상속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소로마 제국이 왜 멸망을 했느냐에 대해서는 사실은 수백 가지의 요인을 들 수 있어요. 매우 복합적으로 작용을 한 거죠. 황제 계승이 어려워지면서 군인 황제가 대두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내란이 심해졌다. 조세 부담이 증가했다. 경제사회적인 불안과 이민족의 침입이 많아졌다.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 자기 전공에 따라서 그때 당시에 로마가 사용했던 대부분의 상하수도 시설이 납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납 중독 때문에 멸망한 것이란 말도 있고 교육을 하는 사람들은 사회봉사나 문법, 수사학에 지우친 교육으로 인해서 실용성 있는 교육이 떨어지면서 로마의 강점을 잃어버리게 됐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기후학자 같은 경우에는 기후 원인을 두고 있습니다. 실제로 스위스에 있는 WSL이라고 하는 연구소에서는 약 9천여 개의 유럽 전역에 있는데 나무들을 조사를 했어요. 이 조사를 통해서 보면 모든 제국의 흥망은 기후하고 연관이 돼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 로마가 무너졌게 했던 그 4세기 경우에는 극도로 기후가 약화가 됐고 이때 훈족과 게르만족이 이동을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봉건 사회가 되는 즉 게르만 왕조들이 무너졌던 9세기 같은 경우에도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왔고 기후가 매우 악화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경제적인 이유를 많이 들고 있어요. 인플레가 너무 심해졌다는 거죠. 이 인플레는 사실은 지나친 세금 부담이 증가하면서 발생하게 된 건데 그와 함께 인구의 감소 같이 일어납니다. 전쟁도 일어나고 전염병도 많이 일어나고 연쇄주의도 널리 퍼지게 되고 근데 궁극적으로는 로마 영토가 넓어지기 시작하니까 조세 부담이 너무 커지는 거예요. 이때는 이미 벌써 상비병 체제가 됐는데 상비병을 만들려면 엄청난 돈이 필요하거든요. 이러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게 뭐냐면 토지에다 세금을 부여를 시키는 거예요. 이 토지에다 세금을 부여해서 그 토지 경작자들을 상대로 계속 돈을 뽑아내는데 도저히 그걸 견뎌내지를 못하는 거죠. 그걸 견뎌내지 못하기 때문에 자영농들이 차라리 그 지역에 있는 유력자 밑으로 예농, 즉 노예 신세로 차라리 자기가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콜로누스로. 왜? 콜로누스 같은 경우에는 세금 부담이 없거든요. 이러면서부터 자영농이 무너지고 전부 다 일종의 피보험인 신세가 되면서 오히려 이렇게 되면은 또 세금 부담이 더 심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영농에게 세금이 부담이 더 증가되고 그럼 자영농은 또 콜로누스로 더 많이 유입하고 이런 식으로 되면서 대장원인 라티폰디움이 생기고 자영농이 몰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던 이 중산층이 그야말로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반대로 동로마 제국 같은 경우는 상인하고 자영농이 그대로 유지돼요. 라티폰디움이 발생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동로마 제국은 1000년 정도 더 유지가 되는 것이죠. 이때 당시에 얼마나 세금이 심했었는지 갈리아 지방하고 에스파니아 지방에서는 바가우다에라는 농민병의 반란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로마는 한순간에 무너지는 게 아니고 200년, 300년에 걸쳐서 서서히 몰락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사회학자들 표현에 의하면 그 몰락을 알고 있던 사람은 누구도 없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로마는 무너져 있었더라. 이런 거예요.
그때 당시에 사실 로마 사람들은 얼마나 패배주의나 뭐 이런 무기력감에 시달려 있었냐면 그 야만적인 게르만 문화가 오히려 더 낫다는 식으로 칭송을 하고 문명화된 사회 자체를 스스로 부정을 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였죠. 일반적으로 제국이 언제 무너졌느냐에 대해서 시기는 뭐 정확하게 일치는 안 됩니다만은 존 베그널 벨이라는 사람은 382년도에 고트족을 제국의 페데라티, 즉 지금으로 따지면 동맹이죠. 자기의 그런 동맹 부족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을 때부터 제국은 이미 게르만의 통치로 이동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게르만은 이런 식으로 해서 무너진 로마의 자리를 차지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로마가 이루어놨던 많은 성과들은 잊혀지게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로마법 체계입니다. 로마법이 잊혀지게 된 이유는 뭐냐면 게르만족은 문맹이에요. 글을 못 읽어요. 라틴어는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라틴어로 쓰여진 로마법을 알 수가 없는 거죠. 라틴어는 사실 가장 어려운 언어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이런 교차어와 달리 라틴어는 굴절어라고 하는데 성, 수, 인칭, 태, 시제 이런 거에 따라서 단어가 변해요. 뭐 예를 들면 친구가 아미쿠스인데 이게 뭐 복수형이 가면 아미씨가 되고 아미쿰이 되고 아미코, 아미시스 이렇게 한 8단계 정도 변화를 하는 것입니다. 게르만족한테는 너무나도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아예 포기돼 버리죠. 프랑크 왕국을 이뤘던 지금으로 따지고 보면은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전체를 지배했었던 샤르마누 대제라는 유명한 왕이 있는데 이 사람도 밤마다 침대 밑에다 서판을 갖다 놓고 글자 연습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결국 문명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어려운데 로마법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 사람들은 로마 법전이라고 하는 이 법률을 버리고 기존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연법을 우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법이 이제는 각각 상대적으로 가는 거예요. 즉, 이 지역에서는 이 자연법이 우선하고 어촌에서의 그 법과 산촌에서의 법이 좀 다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역마다 법이 다 달라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로마법의 위대함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그 지역에 따라서 법은 동일한 거예요. 그거는 법의 속지화라고 하는 것이고 게르만 시대가 돼서는 법의 속인화가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 법의 내용이 달라지는 거죠. 이걸 다른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법률에서 법으로 다시 회귀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법은 뭐고 법률은 뭐냐? 법하고 법률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법보다 주먹이 앞선다 라고 이야기하고 악법도 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법률보다 주먹이 앞선다 라고 이야기는 안 하고 악법률도 법률이다 라는 이야기를 안 하죠. 법이라는 것은요 정확히 말하면 이런 거예요. 정당한 거, 당연한 거, 정의로운 거 이런 의미를 말합니다. 그래서 라틴어로 JUS, 유스, 정당하다, 저스티스가 바로 주스에서 나온 것입니다. 법률은 이거하고 달라요. 법률은 라틴어로 LEX, 렉스로 시작을 합니다. 이거는 정치 조직에 의해서 권위적으로 제정돼서 사회 통제에 사용되는 성문 법칙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국가가 딱 정해놓고 글로 써줬고 야 이거 지켜라고 하는 것은 법률이고 법이라는 것은 야 사람이면 응당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최초의 법률은 기본적으로 법과는 깊은 연관이 있어요. 한스 벨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연법 사상으로 남는 것은 실정법이 자연법으로 위탁을 했던 그런 과제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인간이 파괴와 억압으로 끝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만드는 법률은 법에 복속을 해야 된다. 스페이스맨이라는 법률학자는 이런 이야기합니다. 자연법은 무슨 가치가 있느냐? 모든 법적인 행위의 타당성을 다시 한번 비판적으로 검증한다. 즉 법률은 자연법에 맞아야 된다. 이런 거죠. 재판은 대부분 이런 LEX 법률이 만들어진 이유에 태생하는 것이라고 보면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정치 조직에 의해서 권위적으로 강요하는 결론이기 때문이죠. 게르만이 이렇게 정주를 하고 나서는 이제 각각의 법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결국 LEX가 사라지고 재판이라는 제도는 무용지물이 되게 됩니다. 그 이후에 게르만이 어떤 식으로 분쟁을 해결했는지는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